국민주권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러분을 만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직격 토크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한국에 많은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슈를 보수적인 시각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는 그런 귀한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참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국민의힘 김구영 교통분과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 위원장님 이렇게 멀리 오셨는데 우리 위원장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먼저 좀 간단히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는 구리 시민이고요. 지금은 국민의힘 중앙위 교통분과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이제 지금보다 젊을 때 이렇게 해외를 좀 많이 다녔어요. 예. 그 다니면서 제가 느낀 거는 사람은 부모를 잘 만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예. 국가를 잘 만나야겠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국가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게 됐고요. 예. 그러면서 또 국가관도 생겼고. 네. 예, 그래서 지금은 정말 이 잘못된 이런 정부에 대해서 네. 바로 잡아야겠다. 네. 그래서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지금은 국민의힘 중앙위 교통분과에서 열심히 제 몫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위원장님 귀한 사역을 또 귀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저도 늘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장님 보면 그 3월 초부터 네.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그 LH 직원들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땅 투기. 네. 이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여론이 좋지 않고 또 시끄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큰 문제가 그동안 계속 있었는데요. 네. 특히 부동산 정책은 굉장히 무능했다 이런 지적이 많이 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현 정부에 들어와서 네. 부동산 정책이 수십 번 바뀌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나 그 결과는 뭐 폭동으로 일어나 가지고 청년들은 내 집을 갖는 이런 꿈이 좀 멀어지고 네. 또 그로 인해서 세금은 세금대로 엄청난 네. 세금을 부담하고 예. 이러고 있습니다. 네. 또 더군다나 이번 LH 사건이야말로 네. 정말 이 정부의 끝장을 보여주는 겁니다. 네. 무능과 부패의 온상이라는 그런 오명을 벗어날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전에도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네. 그 신도시 개발 때 여러 가지 이런 징후가 있었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근데 그때 아마 제가 볼 때도 좀 무능하게 대처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예. 이제 이 방법에서도 또 문재인 정부는 꼭 일이 잘못되면 꼭 나쁜 습관을 갖고 있어요. 네. 뭐냐면 물타기를 합니다. 전 정권부터 그랬다는 등 예. 이렇게 하는데 분명하게 네. 물론 전 정부에서도 부동산 투기가 있었겠죠. 그렇죠. 예, 그렇지만 네. 이번 LH 사건은 현 정부에서 일어난 공직자 비리 사건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네. 이거는 적폐 중에 적폐고 네. 또 저는 사실 궁금한 게 과연 이 정부에서 이걸 예측을 못했을까? 네. 정말 예측을 못했다면 엄청난 무능이 아닐까. 네. 뭐 대통령이 사과를 하더라고요. 네. 사과를 하는데 저는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A4에다가 뭐 적어준 거대로 그대로 사과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 가지고 과연 국민들이 얼만큼 납득을 할까? 네. 그런 의구심도 들고요. 또 이 사건이 LH 직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네. 저는 그 여당의 어떤 정치권 이분들까지도 네. 개입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예. 지금 야당 의원들은 전원이 네. 이번 LH 사건과 관련돼서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조사를 받겠다라고 했거든요. 했죠. 예, 그래서 이거는 신속하게 여야 모든 정치권이 네. 빨리 이것을 이제 해결을 해서 네. 우리 국민들이 좀 납득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그러시군요. 계속 이제 말씀을 가겠습니다. 보면은 교통부 이제 교통부 장관이 이제 사의를
표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대통령께서는 일단 그 이사 부동산 입법 작업이 마무리되는 데까지는 시한부 유임 카드를 이렇게 사용하셨습니다. 이 판단이 과연 옳은 것인지 혹은 우리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 교체 시기에 대한 분명한 입장이 없거든요. 이 말씀 한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변창흠 장관은 이미 네. 뭐 장관 되기 전부터 부적격자로 이미 말이 많았죠. 말이 많았죠. 예, 예. 뭐 저희 뭐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네네네. 근데 그게 이제 청문회를 통해서 더 확실하게 맞습니다. 이게 드러났어요. 예. 근데 장관이 되더라고요. 네. 그러면 뭐 이거 청문회를 왜 하는지 전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구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청문회 목적이 뭔데요? 자질을 네. 검증해보고 그렇죠. 그것을 이제 대통령께 건의하는 건데 예. 지금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그 청문회를 네. 청문회에서 이제 채택 보고서를 하지 않고 아마 장관 임명된 사람이 제가 알기로 한 30여 명 네. 뭐 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렇습니다. 사실 이 숫자는 그 전에 뭐 노무현 네. 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 근데 그 정부 다 합쳐야 겨우 30명 네. 이렇게 될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특히나 대통령께서 실수하신 게 뭐냐면 네. 김현미 국토부 장관께서 사임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인정을 했잖아요. 자기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다는 거. 네. 인정하셨죠. 그러면 이번에 장관 임명할 때는 좀 더 신중하게 했었고요. 그렇죠. 예, 그 청문회 내용도 좀 숙지를 했어야 되는데 네. 이거 완전히 독재입니다. 네. 예, 독재인데다가 또 더군다나 그분이 그 이사 부동산법인가 그거 네. 예, 그것까지 마무리하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니 지도자가 네. 지도자는 그 뭡니까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람을 쓰는 건데 네. 이런 사람을 마무리하라고 하는 걸 보고 나서는 저는 우리 대통령이 네. 이 너무 벅찬 일을 지금 하고 계신 게 아닌가. 네. 좀 벅차고 힘들면 그냥 그만두시던가 예? 내려오시던가 이래야 되는데 예. 그 전에 그 조국 사태도 저희가 봤잖아요. 그렇죠. 그때 조국한테 마음의 빚을 졌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이런 독선적인 문제가 더 네. 많은 병폐를 만드는 게 아닌가. 그래서 네. 결국에는 대통령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된다. 네. 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위원장님 주신 말씀처럼 사실 변창흠 교통부 장관의 그 임명 과정에서도 많은 말이 있었는데 네. 결국에는 이렇게 큰 문제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네, 네. 위원장님 보면 이번에 이제 계속해서 LH 사건에 대해서 네. 질문을 드리게 되는데요. 네. 합조단을 구성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합조단 조사와 관련해서 신도시 관련 투기 3기죠. 네. 이거와 관련해서 뭐 광역 및 기초 의원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래서 조사 사각지대다. 뭐 이런 비아냥거리는 이야기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 해법 어떤 해법을 찾아야 될까요? 보통 그 부동산 투기를 할 정도면 네. 그 고도의 정보 능력을 갖고 있어야 네. 합니다. 그냥 막 투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분들이 부동산 투기를 하는데 자기 이름으로 할까요? 네, 그렇게 안 하죠. 아마 사돈의 8촌까지 예. 다 끌어들일 겁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에 보니까 뭐 외국인 이름까지 막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면 그 범위를 크게 확대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광역 및 기초 의원들은 예외를 한다? 네. 예, 이거는 제대로 조사할 의지가 없는 겁니다. 거죠. 예, 예. 그럼요. 범위를 잡으려면은 그 범위를 크게 해가지고 이게 안으로 좁혀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네. 예, 이거는 의지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안일한 방법을 예. 자꾸 하다 보니까 병폐는 병폐대로 네. 더 쌓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항상 그 적이라는 거는 우리가 예측하는 범위 밖에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예. 그거를 준비를 잘 해야 되는데 맨날 대통령이 이런 확고한 의지 없이 그냥 물에 물 탄 듯, 수에 네. 술 탄 듯 이렇게 하니까 제가 자신 없으면 자꾸 그만두라는 말을 예. 예, 그렇게 자꾸 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네, 기독교적 관점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한 주시면. 말씀을 드리면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정말로 악한 시대를 네.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럴 때일수록 저희 기독교인들은 매사에 분별 능력을 최대한 네. 발휘해서 옳은 일은 지지하고 네. 또 철저히 반대할 거는 반대하고 이런 적극적인 행동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특히 우리가 성경에 보면 네. 잘못된 지도자로 인해서 그 추종하는 세력이 많은 환란을 네. 겪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도 좀 더 깨치고 네. 나아가고 이렇게 돼서 정말 기도로서 승리할 수 있는 이런 자세를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네.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또 우리 그 기독교적 관점에서 네.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사실상 이 정부에 들어와서 집권 4년 동안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계속 제가 말씀한 것처럼 부동산 문제는 더욱더 큰 문제거리로 저희들에게 늘 다가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조언을 좀 첨가해서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그 제가 좀 전에 지금 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네네. 그 변창흠이라는 사람은 네. 이미 사전에 그 인성이 네. 다 능력뿐만이 아니라 인성 자체가 잘못된 게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청문을 통해서 더 확실히 드러났고요. 예. 이분이 저기 이제 기자들하고 간담회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그 LH 직원들이 그 투기를 목적으로 한 것 같지 않더라. 예, 네, 거기가 맞습니다. 개발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했는데 개발이 되나 보더라. 이런 너무 말을 엉뚱한 하더라고요. 얘기죠. 네.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참 그 잘못된 습관. 예. 이게 잘못을 하는 사람들은요, 그게 되게 네. 익숙하거든요. 아, 그럼 그게 잘못된지 모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예, 우리가 지금 이런 사회를 살고 있는 거죠. 네. 예. 지도자가 자신의 능력을 슈퍼맨처럼 쓰라는 게 아니에요. 네네네. 네, 능력이 있는 사람을 적재적소에 네. 고용을 해서 훌륭한 성과를 내게 하는 거잖아요. 네. 예, 근데 이런 사람을 가지고 저희 그 국토를 책임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아까 지금 저한테 어떤 조언을 해줄 거냐고 물으셨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사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예. 자신 없으면 그만두라고요. 예, 아니 자기들도 한 번도 네. 경험해보지 못하고 네. 그런 나라, 그런 세상에 네. 우리들 보고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을 보여주겠다. 예. 그게 말이 됩니까? 예, 그래서 자신 없으면 그만두는 게 예. 저희 대한민국을 위해서 낫지 않나. 좋겠다 그런 말씀. 예. 일침의 말씀을 예, 그런 생각합니다. 네, 예. 주셨습니다. 이 와중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회의원 300명 전수조사 카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일부에서는 또 물타기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네. 하고요. 사실 명백한 조사를 하려면 제3의 기관을 통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 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네. 우리 위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가장 중요한 거는 네, 하루 빨리 특검이죠. 네, 특검을 수용하고. 예, 지금 특검 가지고 또 서로 또 여야가 다른 네. 입장을 내세우는데 여긴 다른 입장을 내세울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네, 어서 정말로 멋있는 말을 갖다가 정말 붙여놔가지고요. 멋있는 말이죠. 예. 예, 저희 참 현혹됐었습니다. 그런데 정반대의 결과로 예.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우리 젊은 층들의 이런 박탈감 누가 책임질 겁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젊은 층들이 정말 결정타를 먹고 힘들어하고 있어요. 근데 예. 지금 이 특검 도입도 제가 볼 때는 자꾸 핑계를 대는 게 보궐선거 앞두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예, 보궐선거에 영향을 줄까봐 아마 이러는 것 같은데 그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빨리 특검을 도입해서 세세하게 네. 좀 밝혀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특검을 통해서 네.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이제 다른 주제로 조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백신에 대한 문제인데요, 코로나19. 사실 미리 선제적으로 백신을 맞았던 선진국에서도 이 부작용 이야기가 점점 나오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백신 확보와 관련해서도 또 조금 좋지 않은 여론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코로나 백신과 관련한 말씀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 작년에 네. 이 코로나가 터지고 네. 정부가 대응하는 걸 보면서 이건 절대 잡을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저 주변에 그런 얘기 제가 많이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코로나가 터지면은 그 확진자를 찾아서 동선을 파악하더라고요. 예. 그 동선을 파악해서 이제 그들 접촉자들을 다시 또 이렇게 네. 검사하고 하는데 그 동선을 100% 파악할 수 있습니까? 사실 어렵죠. 못하죠.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90%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네. 10%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방치하게 되는 방치되는 거죠. 거죠. 예. 예. 그런 것이 쌓이고 쌓이다가 스프링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예. 100명 미만이 갑자기 1000명으로 가지 않습니까? 예. 예. 맞습니다. 제가 정말 수개월 전에 얘기했던 거예요. 예. 코로나는 전방에서 막아야죠. 지금 코로나 쫓아다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전방위에서 막을 수 있는 건 백신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백신 도입 우리나라 언제 했습니까? 그렇죠. 늦었죠. 늦었죠. 예. 네, 늦고 나서 지금 국민들은 또 불안합니다. 네. 백신 맞으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릅니다. 네. 과거에 우리 소고기 파동 났을 때 어떻게 됐어요? 네. 정치권에서 사회 단체장들이 앞서서 소고기 먹었잖아요. 시식했잖아요. 문제 없다고. 예. 지금 백신 우리 정치권에서 먼저 맞아야 됩니다. 네. 네, 정치권에서 좋은 먼저 맞아서 국민들이 네. 불안해하지 않도록 그렇죠. 예, 그렇게 하고 백신 맞아야지. 지금 백신 맞는다 하면 이거 맞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불안감 네네. 이 정도로 지금 국가가 불신이 팽배합니다. 예. 예, 그래서 속히 국민들의 그런 불안감 그리고 남은 시간에 문재인 대통령 남은 시간에 네. 할 수 있는 일은 국민들의 갈등, 예, 갈등 좀 그리고 갈등 풀고 또 네. 화합할 수 있는 이런 일이라도 좀 매진했으면 예.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사실은 우리 대통령께서 일부 좀 시끄럽기도 했는데 먼저 다른 그 유럽이나 뭐 이런 국가 수장들처럼 먼저 백신을 맞는 그런 모습을 네. 또 기대하는 국민들도 꽤 있었을 텐데 네, 네. 또 그런 기회를 또 놓치신 것 같고 네.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선진국에서 혈전 부작용 뭐 이런 부분도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혈액이 응고되는 것 같다. 그래서 사망한 것 같다는 발표도 한 분에 대한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좀 굉장히 불안한 상황인데 이러한 불안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백신 접종을 계속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장님의 생각을 또 좀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코로나로 얼마나 불안한 우리가 세월을 살고 있습니까? 네. 근데 백신이 나왔는데도 국민들이 쌍수들어 환영하지 않아요. 예. 그게 더 불안한 거죠. 네. 예, 어떻게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저는 사실 이 코로나를 이 현 정부에서 교묘하게 좀 이용해 먹고 있지 않나 이런 의심도 저는 사실 듭니다. 예. 저처럼 의심하는 이런 국민들이 없게끔 좀 명명백백하게 보여주고 네. 그리고 또 직접 정치권에 나서고 네. 지금 뭐 국무총리께서 1,200만 백신을 접종을 하겠다. 네네. 또 얼마나 이 사안이 저기 크면은 첫 그 백신 접종자 옆에 또 대통령이 가서 서서 있더라고요. 예. 거기 왜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예? 어쨌든 또 거기다가 1,200만 접종을 실시하는데 안 맞는 사람은 벌금을 물리겠다. 네. 이게 무슨 우리 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도 없는 말이 안 일입니다. 되죠. 예, 그래서 예. 하루빨리 우리 국민들을 이런 불안에서부터 좀 해소될 수 있게. 그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네. 예, 맞는 좀, 말씀이십니다. 예,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네. 예. 우리 위원장님 오늘 많은 패널들이 저희가 다녀가셨지만 네. 이렇게 화끈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좀 속이 좀 후련한 네. 우리 독자들도 꽤 있으실 것이다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이제 방송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런 이야기는 꼭 한번 나누고 싶다. 평상시에 이런 얘기를 좀 나누고 싶었다. 그런 주제나 혹은 이슈가 있으시면 마무리 발언 겸 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네. 우리는 지금 가장 심각한 이데올로기 시대를 맞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자연적으로 온 게 아니라 사실 우리 정치 지도권에서
이렇게 만들어 온 겁니다. 예. 아무리 정당이 정권 재창출이 목적이라고 해도 네. 이렇게 전국을 몰고 가서는 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가 목표는 하나입니다. 잘 먹고 네. 잘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 목표를 가는 과정에 있어서 개개인의 목적이 다 다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화합하지 못하고 동서 갈등, 남남 갈등이 생기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분이 지도자가 되더라도 네. 정말 큰 틀로 네. 과거에 이런 부분, 잘못된 부분은 또 용서도 하고 네. 또 화합해서 정말 포용된 이런 정치로 대한민국이 거듭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을 예. 밑으로 드립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구영 국민의힘 교통분과위원장님과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위원장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저희 직격 토크는 이렇게 보수적인 시각에서 올바른 이슈를 정리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방송입니다. 오늘도 우리 직격 토크와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좋은 일들이 많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박병득이었습니다.